안녕하세요. 소비바디 안수영입니다. 제 발표 자료는 지금 자료집 18페이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성 경제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지가 첫 번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충남의 여성 경제 활동은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면 이러한 여성 경제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수준에서의 여성 일자리 정책이나 그다음에 그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는 현장 인프라의 현황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은 앞의 내용을 쭉 보니 이런 고민이나 과제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할 때 지금 수준에서 이런 것들을 조금 준비해보면 어떨까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 보시면 그 세계경제포럼에서는 매년 그 성격차 지수라고 하는 거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을 기준으로 하면 지금 조사 대상국이 작년 같은 경우는 153개국이었었는데 그 중에서 사실은 성격차 지수가 우리나라가 약 108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그 그룹을 한 3개 정도로 나누면 하위 그룹에 속하고, 요거는 이제 약간 지수화 형태로 해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해서 이는 이제 완전하게 선격차가 없이 평등한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이래서 멀어질수록 이 격차가 조금 있다라고 하는 지수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성격차 지수는 4개 분야로 사실은 측정을 하고 그 4개 분야를 합산을 해서 종합 점수를 내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그 4개 분야는 경제적 참여와 기회, 교육적인 성취, 그 다음에 건강과 생존, 정치적인 권한, 이렇게 이제 4개의 분야로 측정을 하는데, 이 영역들 중에서도 이제 경제 활동과 관련된 분야는 전체 토탈 순위에 비해서도 더 밀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작년 발표 기준으로 하면 127이고 점수로 따지면 한 55점 정도 맞은 거니까 그냥 우리가 시험 봐가지고 반은 틀리고 반은 맞은 정도의 이제 경제활동 점수를 저희가 받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렇게 형으로 된 그림이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맨 바깥쪽에 있는 그 원에 가까울수록 이제 좋은 상태이고, 그 바깥 원이 아니라 가운데로 이제 좁혀질수록 이게 이제 격차가 있는다라고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코노미에 해당되는 부분하고 폴리틱스에 해당되는 부분이 좀 찌그러져 있잖아요. 안쪽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역이 조금 격차에 있어서 남녀 간의 문제가 조금 지적되는 부분이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이제 경제활동 분야를 사실 이제 세부 지표로 어떤 부분을 보고 우리가 경제활동의 성격차를 이야기하는지를 보시면 그 밑에 한 5가지가 있습니다. 그 5가지 중에서 조금 두드러지게 이게 격차가 심하네 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첫 번째는 노동지위입니다. 노동지위는 뭐 법률가라든가 고위직이라든가 이런 그 임원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남성에 비해서 여성들이 실제로 그 자리에 많이 오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점수가 0.1 정도로 굉장히 낮은 거를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을 하면 이제 그게 소득의 형태이든 임금의 형태이든 우리가 이제 그 돈을 받는데, 그 돈을 받는 수준이 이게 이제 그 달러, 1000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한국 여성들은 약 한 25,000달러, 그러니까 뭐 곱하기 한 1,200원 정도 하면 연간 3천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는 걸로 볼 수 있고, 남성은 51,000달러니까 이거 1,200원 곱하면 대략 한 6천만 원 정도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 점수로 따지면 대략 한 절반을 조금 못 미치는 점수가 나오는 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실은
지위가 조금 높으면 임금을 많이 받고 사실은 하위 직급에 있으면 돈을 조금 덜 받잖아요.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이 같은 직무 성격의 노동을 했을 경우에 실제로 같은 임금을 받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평등성인데 이 부분에서도 이게 격차가 상당 부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점수를 채우지 못해서 전체적으로는 경제활동 저희가 지수가 127위에 해당되는 점수를 이제 얻는 걸로 국제적인 기준에 의해서는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이제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일하는 사람들의 내부 모습이 어떤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고용 형태를 중심으로 해서 실제로 그 자리가 좋은 일자리인지 또는 조금 나쁜 일자리인지를 많이 가르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게 대표적인 게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데요. 보시면 남성 같은 경우는 일하는 사람의 7사람 반 정도는 실제로 이제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10명 중에 한 6명 정도는 정규직에 있고 나머지 한 4명 정도는 비정규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같이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고용의 형태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훨씬 더 불안정한 일자리에 여성들이 훨씬 더 많이 일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경기가 굉장히 좋거나 이럴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코로나처럼 이렇게 외부 충격이 가해지게 되면 대체로 고용주의가 취약한 사람들이 시장에서 먼저 밖으로 일명 나가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옛날을 조금 되돌이켜 보면 97년에 IMF 위기 때 대량으로 고용 시장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정규직이 많이 만들어지고 실직자들이 대량 생산이 됐고, 그리고 10년쯤 후에 2008년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도 사실은 노동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이제 밀려나게 됐죠. 그리고 다시 한 10년쯤 지나서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외부 충격 전체를 조금 흔드는, 큰 그림을 흔드는 그런 상황이 되니 다시 같은 현상이 사실은 재현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고용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지위에 있고, 그 다음에 비정규직 안에서는 여성들이 특히 시간제 일자리에 굉장히 남성에 비해서 거의 제가 이제 숫자 계산을 해봤더니 한 2.7배 정도로 굉장히 많이 일하고 있어요. 보통 사실은 일자리 안에서 고용 취약계층은 청년이나 여성도 고용 취약계층에 들어가고 일자리의 패턴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 부분 청년과 여성이 비슷한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간제 일자리를 가장 우리가 주위에서 손쉽게 볼 수 있는 게 알바 노동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알바 노동의 상당 부분은 청년들이 알바 노동을 하고 여성들이 알바 노동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간제 일자리 비율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다만 청년과 여성이 조금 다른 부분은 여성들은 본인의 결혼이나 임신, 출산이나 육아나 또는 가족의 돌봄 같은 그 생애주기 요인으로 인해서 시간제를 약간 자발적으로 내가 시간제로 일할 거야 라고 하는 포션도 어느 정도는 이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시간제 노동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게 시간제 노동으로 하는 부분이 섞여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페이지 보시면 이게 이제 그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 보고서를 내고 있고, 그 안이 이제 2018년이 가장 최근 자료인데, 이걸 비교를 해보시면 실제로 일하고 있는 재직자를 기준으로 해서 보더라도 남성이 한 직장에서 조금 더 많이 오래 일합니다. 남성은 평균을 내면 지금 한 2,000명 정도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남성이 한 7년 반 정도, 7년 6개월 정도 일하고 계시고 여성들은 채 5년을 일하지 않습니다. 한 직장에서. 그리고 근로시간 같은 경우도 남성이 훨씬 더 많이 일합니다. 장시간 근로는 남성이 사실은 더 많이 취약한 부분이 장시간 근로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 계산하더라도
여성에 비해서 남성들이 한 하루에 9시간 넘게 조금 더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생활균형 정책 같은 거를 할 때는 여성만 포커싱을 두기보다는 실제로 남성들이 일을 조금 더 해야 가족들과 같이 보내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공유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반드시 유념을 해서 일자리 정책을 조금 추진할 필요가 있고요. 월 평균 임금 같은 경우는 남성이 월에 한 350만 원 정도 받고 여성은 250만 원 정도 받기 때문에 남성을 100으로 기준으로 한다면 여성은 그거의 한 70% 정도 임금을 사실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금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그냥 이렇게 수치화해서 100대 70이라고 보기보다는 이 임금이 결정되는 거는 내가 어떤 직종에서 일하느냐, 어떤 업종에서 일하느냐, 내가 그 회사에서 어떤 내가 과장이나 부장이냐, 아니면 내가 대리급이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종합적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저임금을 받는 이후에는 실제로 직장 내에서 고위직에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조금 밑에 직급에 많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돈을 조금 많이 주는 그런 업종이나 직종보다는 그렇지 않은 직종에 주로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이제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도별로 여성 관리직 비율을 쭉 한번 17개 시도를 비교를 해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이제 그 충남을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해 드렸는데요. 충남 같은 경우는 시도별로 여성 관리직 비율이 약 10% 초반입니다. 순위로 매겨봤더니 14위 정도로 이도 조금 하위권에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상대적으로 여성 관리직 비율이 가장 높은 데는 광주 여서 30% 선을 끊었습니다. 끊고 울산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꼴찌로 10% 미만밖에 되지 않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0%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지금 전북이나 경남이 20% 선을 지금 넘어서고 있고 그다음에 인천도 20% 가까이 임박해 있어서 약간 상징적인 수준에서 또 이제 충남이 조금 비율이 낮다라는 거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직 여성 관리직 비율 변화 추이를 보시면 지난 10년간 어떻게 변화했냐면 그래도 지난 10년간 2007년에 전체 한 11%로 굉장히 낮다가 지난 10년을 거쳐가지고 20%대로는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자료는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이 비율을 산정하냐면 대기업을 중심으로 사실은 그러니까 대기업과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에서 적극적인 고용 개선 조치를 의무적으로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중소기업이나 이런 거는 이 자료에서 사실은 빠져 있는 거고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대기업이나 공공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지난 10년간 그런 변화를 알 수 있고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을 비교해 볼 때도 2018년에는 그나마 민간기업의 비중이 공공부보다는 커서 그냥 능력이 있으면 성별에 대한 약간 선입견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민간 부분에서 좀 더 깨질 여력이 있나 싶은 생각도 조금 들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사대보험 가입률이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임금이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죠. 근데 그 임금과 함께 중요한 부분은 이게 일자리에 이제 안전망이 어느 정도 있느냐도 사실은 일을 선택을 하거나 그 일을 지속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성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이런 부분들이 이미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10명 중에 7명 이상, 어떤 지표 같은 경우는 10명 중에 8명까지는 이 안전망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안전망 안에 들어와 있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남성에 비해서 10%포인트 정도 밑으로 이제 내려가서 한 6명 중에 10명 중에 6명 중반에서 한 후반 정도까지 이 고용 안전망의 혜택을 입고 있는 그런 질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활동 분야에서 사실은 앞서는 세계 그 경제포럼 자료 데이터를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한국에서도 사실은 여성가족부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통해서 매년 지역성평등 지수를 발표합니다. 근데 사실 지역성평등 지수도 여러 분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경제활동 분야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에서 충남은 그렇게 나쁜 성적은 아닙니다. 지금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경기, 전북과 함께 공동 6위니까 사실은 거의 상위권 진입의 문턱 정도에는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요순위 정도로 되는지는 뒷부분 충남의 상황을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 아마 그 부분을 들으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여성 일자리를 이야기하는 거는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게 일명 성별, 젠더에 따라서는 조금 다른 양상을 그림처럼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정규직이나 우리 모두 다 가고 싶은 대기업이나 공기업 일자리나 아니면 임금을 되게 많이 주는 그런 일자리 같은 경우를 우리가 이제 하나를 묶어가지고 1차 노동시장이라고 하고 이거와 조금 반대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를 양분해서 2차 노동시장이라고 불리우는데 이게 1, 2차가 성별에 따라서도 이게 한쪽은 남성이 많고 한쪽은 여성이 많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도 다 노동시장은 이런 이렇게 약간 양분된 성격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중시장, 이중구조라고도 하고 분단구조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지금 이런 이중구조는 대표적으로 학력이나 아니면 성별에 따라서 이중구조를 갖는 게 보편적입니다. 그런데 학력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이제 공공부문이나 이런 거 같은 데는 블라인드 채용을 해서 학력이 채용에 있어서 주는 요인들을 조금 감소시키고 이제 직무나 능력 중심의 채용을 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안 차게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조금 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완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제 성별에 따라 나누어지는 부분들을 이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이제 중장기적으로 사실은 접근을 해야지 이 부분이 나누어질 수 있을 거고 선진국이라고 우리가 이제 보통 불리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는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이게 2차 노동시장에서 1차 노동시장으로의 이동 자체의 장벽의 높이가 그렇게 많이 이제 높지 않은 나라가 일명 우리가 일자리 선진국이라고 불리우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시장에서 1차 시장으로의 이동이 생각보다는 원활하지 않은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여성 노동과 결부해서 생각하면 그게 이제 경력 단절이라고 하는 요인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성 일자리 경제활동을 이야기할 때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노동시장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성별에 따라서 우리가 연령에 따라서로 달리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청년 일자리, 노인 일자리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별에 따라서 조금 세분화된 그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3페이지가 이제 충남의 상황인데요. 제가 이제 최근 5년치를 한번 데이터를 찍어봤습니다. 찍어봤더니 2018년 기준으로 해서 사실은 충남의 여성 경제활동의 지형은 조금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에 보시면 전년 대비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2.6%포인트 정도 확 뛰면서 전국 순위에서도 하위권에서 중위권으로 이제 중하위권에서 상위권으로 지금 접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보통 이러한 추이가 3, 4년 정도 지속이 되면 조금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텐데, 올해 만약에 이제 연말에, 이제 경제활동 참가율에 연관 데이터가 나오면 이 추이가 향후에도 조금 탄력을 갖고 지속을 할지 안 할지는 판가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그거는 연말에 데이터가 나와봐야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고, 보시는 것처럼
충남의 남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굉장히 최근에 좋습니다. 전국 2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1위가 제주도거든요. 제주도 바로 밑에 충남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남녀에 따라서는 이러한 차이가 있고 여성의 경제활동률이 2018년을 기점으로 해서 확 뛰었기 때문에 성별 간의 격차도 조금 많이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전체적인 추이에서는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절대적인 수치에서는 아직도 20%를 넘고 있기 때문에 이 격차를 좀 줄일 것인지에 대한 거는 충남의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시도별로 사실은 현황을 보시면 제주가 1위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위인 제주와 0.9% 정도밖에 차이 안 납니다. 안 나는데 제주 여성과 충남 여성 둘 다 1위잖아요. 전국 1위. 비교해보면 이미 제주 같은 경우는 60%대를 넘어서고 있죠. 넘어서고 있고 우리가 한 6위 정도 되는데 그 간격이 꽤 10% 이상 굉장히 높은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실은 충남 전체 고용률 또는 충남 전체의 경제활동률을 상승시키겠다라고 하는 정책 기조를 만약에 우리가 설정을 할 경우에는 남성은 이제 사실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굉장히 좁게 남아있고 여성은 이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남성에 비해서 굉장히 성장 잠재력과 튀어오를 가능성 공간이 넓다라고 하기 때문에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판단을 조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4페이지 하단 보시면 여성 일자리에서 빠지지 않고 사실은 나오는 부분이 경단 여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 경단 여성 같은 규모나 이런 거는 지역별 고용조사라고 하는 거를 사실은 통계청에서 1년에 2번 정도 조사 발표를 합니다. 근데 경단 여성 통계는 지역별 고용조사 상반기에만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작년 데이터까지가 나와 있고 올해 데이터는 아마 12월 초쯤은 돼야 발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전국에 경단 여성이 약 한 170만 정도 있는 겁니다. 170만 정도가 있고 이 추세는 시간과 함께 경단 여성의 숫자는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경단의 사유도 이전 5년, 10년 전과 조금 어떤 부분에서 달라지기 시작을 했냐면 오른편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단의 사유 중에서 육아와 관련해서 내가 경단을 한다라고 하는 이유만 높아지고 나머지 결혼, 임신, 출산, 가족 돌봄과 관련해서는 그 이유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도 내가 결혼했거나 임신, 출산을 했거나 이제 가족을 돌보는 이유만으로는 경단에 쉽게 빠지지 않는 경향으로 돌아서게 전환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경단이 가져오는 가장 큰 맹점은 내가 경력 단절을 하기 이전과 이후에 일자리의 지위나 모습이나 상황이나 질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 딴판으로 변한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경단을 하고 나서는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데에서 굉장히 큰 여러 가지 제약들이 따르게 되죠. 직무 역량도 손실이 됐고 쉬는 동안 그다음에 그만큼의 경력 단절 기간 동안에 연령도 상승을 했고 그러다 보니 실제로 다시 일자리에 재진입할 때는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2차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이전보다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정부에서는 2차 경단 여성 그 계획에서도 이렇게 사후 약방문식으로 이미 경력 단절이 된 여성들을 재취업하는 데 에너지를 쓸 것인지 아니면 여성들이 노동시장 밖으로 뛰쳐나가지 않고 고용을 유지시키는데 사실은 중점을 둘 것인지 의사결정을 할 때 고용 유지 또는 이걸 이제 쉽게 말하면 경단 예방 정책이 훨씬 더
재정적으로 이제 대비해서의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클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미 그 방향으로 전환된 상황입니다. 시도별로 충남은 지금 한 6만 9천 명 정도의 경단 여성이 있는데 이거는 기혼 여성들 중에 한 5명 중에 1명 정도가 사실은 충남에 살고 있는 여성들 중에 경단 여성에 해당되는 비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10명, 기혼 여성 10명 중에 사실은 2명이니까 5명 중에 1명인데 왜 경단 여성 일자리를 이야기를 해? 라고 이제 질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기혼 여성 중에 물론 이제 비취업, 지금 취업을 안 하시는 비율은 한 30% 중반 정도인데 그 비취업 여성의 절반 이상이 경단 여성들이기 때문에 정책을 개입을 할 때 이 경단 여성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사실은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우리가 행사를 하는 여기가 천안인데 동해 약 한 700명 정도의 경단 여성 중에 실제로 천안이 그 경단 여성의 30% 이상이 천안에 몰려 있습니다. 몰려 있어서 아마 여기서 시의원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 여성 일자리 이야기를 할 때 그 밑에 남부권 도시들보다는 이 부분에 아마 관심을 가지실 수밖에 없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단 여성들의 그 모습도 세대 변화와 함께 사실은 여성들이 이전 세대하고는 달리 다 거의 대학을 가고 그다음에 대학을 나온 여성들이 일은 내가 평생 해야 되는 하나의 권리이다라고 하는 인식 전환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그 세대를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세대를 나눠 보면 밀레니얼 세대라고 해서 80년대 초반에서 2000년대 초반 출생자들 우리가 이제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우리나라 연령으로 따지면 20대 초반에서 이제 40대 초반 구간에 있는 요 여성들은 그 이전 세대하고는 인적 자원의 사실은 양이나 질에 있어서 조금 다른 패턴과 특징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에 대해서 아주 생애 주기에 따른 큰 장벽이 없다면 결혼은 하진 않더라도 내가 이제 일과 함께 자신의 생애를 좀 주체적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의식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사실 이제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그 상징적인 곡선을 우리가 흔히 그냥 M자 곡선이라고 하는데 27페이지 그 상단에 보시면 이게 그 지금 한 10년 지금 그 연령별로 밑에 보시면 쭉 20대 초반부터 59세까지 구간을 쭉 나눠드렸잖아요. 나눴고 그다음에 붉은 선은 2019년이고 그다음에 그 밑에 선은 10년 전인 2010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경단의 현상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전보다는 실제로 내가 경단을 왜냐면 이제 여성들의 총 연령이 한 30세 정도 되는데 그것과 비교해서도 내가 결혼, 임신, 출산 10년 전보다는 그런 생애주기 영향이 있더라도 최고 저점이 61%니까 10년 전에 한 55% 정도보다는 훨씬 더 일을 그만두지 않는 경향성을 이제 그 저점이 상승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저점이 35세에서 39세가 한 61.7%로 찍혔는데 이 수치는 실제로 맨 마지막 보시면 50대 중후반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사실은 경제활동의 역량이나 뭐 욕구나 이런 부분들이 30대 중후반 연령대가 결코 낮지 않을 거예요. 낮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 연령에 거쳐서 20에서 24세는 주로 이제 학생 연령층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굉장히 낮게 사실은 점이 찍히는 거고 25세 이후에는 가장 낮은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시군별로 보시면
천안, 아산, 서산, 당진, 북부권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굉장히 낮고 대신 이제 조금 시골을 배경으로 하는 남부권 지역이 여성들 같은 경우도 농업에 종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이제 높아지는 거를 아실 수 있습니다. 28페이지가 사실은 워라밸 지수인데요. 고용노동부에서 2018년부터 워라밸 지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충남의 워라밸 지수는 17개 시도 중에서 사실은 작년 연말에 발표한 2018년도 지수가 13위로 조금 하위권이고 원래 첫 번째 발표했을 때는 공동 16위로 꼴찌였습니다. 그래도 세계단 충남 그 상승을 해서 작년 데이터 기준으로 해서는 13위고 연말에 다시 발표가 될 테니까 그때 추이를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이 사실 이제 여성가족 정책관실안의 그 업무 중에 그 가족팀 업무 중에 하나인데요. 충남의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의 숫자는 223개입니다. 223개고 시도로 따지면 다른 지역과 달리 충청권이 가족 친화 인증 기업 숫자가 조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을 제외하면 대전이 4위, 그 충북이 5위, 그 다음에 충남이 6위 정도로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여성들이 사실 이제 그 취업 욕구뿐만 아니라 창업 욕구도 함께 가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사실은 연구를 조금 해보니 그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여성들, 왜냐하면 내가 기업을 만들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다음에 일자리를 만들고 하는 그런 창업 활동과 관련해서 관련 일자리 기관이나 정책 부서에서는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는지라고 물었을 때는 창업교육 과정의 기회를 조금 확대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서 사실은 30페이지까지의 내용은 앞서 그 교수님께서 발제하신 내용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보시면 그러면 충남의 미취업 여성들이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라고 봤을 때는 역량개발 부분이 첫 번째였고 그 다음에 그 청년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성들이 그동안 조금 진입하기 어려웠던 미래 성장 산업과 관련해서 조금 취업 경로를 확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고 그 다음에 일자리 기반의 고용 서비스를 조금 지금보다는 체계화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남부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역 비즈니스나 사회적 경제나 아니면 농촌년 창업 부분과 관련된 수요들이 조금 어느 정도는 그 우선순위 응답으로 포착이 됐고 충남에서 여성의 향후 미래 서비스업으로는 한국판 뉴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과학기술 서비스업이나 전문 서비스업이나 정보 서비스업이 유망하다라고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뉴딜과 관련된 부분들을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사실은 지자체에서 여성 일자리와 관련된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사실은 조례인데 올해 들어서 그래도 이전과는 달리 해당 시군에서도 관련 조례를 조금 제정하기 조금 이전보다도 빠르게 제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도의 여성 일자리 부서 같은 경우를 보시면 6개 시도에서 여성 일자리 부서가 지금 이미 그 마련되어 있고 광주나 강원 같은 경우는 경제 관련 부서에 있고 나머지는 여성정책 부서에 있습니다. 도내 여성 일자리 기관은 세일 11개, 여성인력개발센터 3개 해서 14개 정도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인프라의 전체적인 개수로 따지면 그렇게 적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일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족 친화나 일생활 균형 추진단은 어차피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추진단 경우에는 17개 시도에 모두 지정되어 있고 가족 친화 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같은 경우는 전국에 17개가 지정되어 있는데 광주는 직영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6개 시도 같은 경우는 여성기관에 위탁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여성 일자리 기관에서 사업팀 형태로 꾸려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활성화 방안인데요. 쭉 앞서서 살펴봤던 것들을 보시면
이제 뭐 하나의 키워드로 정리하자면 이제 경단 예방 정책을 어떻게 강화할 건지, 지금은 이제 경단 이미 된 부분들을 좀 재취업하는 데 중심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강화할 건지, 그리고 고용이 유지된다라고 하는 거는 기업 환경이 사실은 뒤따라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충남 같은 경우는 위아래의 지역생활권이 너무나 판이한데, 이 판이한 지역생활권에 맞춰서 어떻게 사실은 충남도 차원에서 여성 일자리 고유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그리고 광역 세일 같이 광역 인프라가 작년에 처음 개소를 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 시대를 기점으로 해서 전후의 노동시장의 일자리의 패턴이나 질이 굉장히 달라질 텐데,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미래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하나의 시작점일 수 있고, 이거를 하기 위한 주요 과제로는 이제 이미 6개 시도에는 여성 일자리 팀이 있으니 충남은 그게 몇 번째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담당 팀 형태로라도 정책부서 편제를 할 좀 시점, 고민의 시점이 오지 않았나 싶고, 그다음에 지금 수준에서 여성 일자리 기관의 훈련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체로 20세기형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21세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10년을 앞으로 내다본다면 21세기형 훈련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족 친화나 워라밸의 기업 환경이 있어야지 성별의 격차는 사실은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해서 사실 어떤 현장 사업을 발굴하고 관련 인프라를 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주요 과제라고